2002년 중국은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동북공정. 5년간 2억 위안을 투입한 국가 차원의 역사 조작 사업이었습니다. 목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 역사로 만드는 것. 한국의 3000년 역사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감추려 한 한국 고대사의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밝힙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분노할 것입니다. 2002년 2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 한 프로젝트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동북공정. 정식 명칭은 동북변강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입니다. 번역하면 동북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겉으로는 학술 연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의 예산은 2억 위안, 한화로 약 350억 원이었습니다. 5년 계획이었고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수백 명의 역사학자, 고고학자, 민족학자가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역사 왜곡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중국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영토 문제였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특히 길림성과 요령성에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입니다. 중국은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 조선족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둘째, 역사적 정당성이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은 원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면 중국의 동북 지역 지배가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지역의 고대 국가들을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셋째, 민족주의였습니다. 중국은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으로 56개 소수민족을 통합하려 합니다. 고구려나 발해가 독립적인 민족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통합 논리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북공정의 핵심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 국가들이 존재했던 지역이 지금 중국 영토이므로 그곳의 역사는 중국 역사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논리대면 몽골 제국도 중국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를 고구려국이 아니라 고구려 지방 정권으로 표기했습니다. 발해도 발해국이 아니라 발해 지방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고조선은 아예 중국의 연나라 식민지였다고 왜곡했습니다. 중국의 수억 명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박물관도 재편되었습니다. 고구려 유물 앞에 있던 고구려국 표지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중국 동북 지방 소수민족 유물이라고 적혔습니다. 고구려의 주몽벽화, 수렵도, 무용총 벽화 등 모든 것이 중국 문화재로 둔갑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이 비석은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비석 주변을 개발하면서 중국의 역사 유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관광 안내문에는 고구려가 독립국가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도 문제였습니다. 2004년 중국은 북한과 함께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등재 신청서에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 정권으로 기술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등재가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진 것은 2003년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학자들만 알고 있었지만 점차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우리 역사를 통째로 훔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2004년 한중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동북공정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은 학술 연구일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주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컸습니다. 결국 2004년 8월 한중 양국은 구두양해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이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고조선부터 살펴봅시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전설상 또는 기원전 7세 기경고 고학적 증거에 건국된 한국 최초의 국가입니다. 중심지는 요령성과 한반도 북부였습니다. 중국의 사서인 사기에도 고조선이 독립국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광대했습니다. 최대 영역은 요동반도, 한반도 북부, 그리고 만주 일부까지 포함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많습니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등 고조선 문화의 흔적이 요령성 일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은 고조선이 그 지역의 주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한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조선이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나라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1년 넘게 전쟁을 해야 했다는 것은 고조선이 강력한 독립국가였다는 증거입니다. 고구려는 더욱 명확합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는 700년간 존속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여러 차례 격퇴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국의 지방 정권이 될 수 있습니까? 고구려는 독자적인 왕을 가졌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독자적인 군대와 행정체계를 가졌습니다. 중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했고 때로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구려가 독립국가였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은 고구려 지배층이 한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고구려 지배층은 부여계, 즉 한국계였습니다. 고구려어도 한국어와 같은 어족입니다. 고구려의 성씨, 고씨, 연씨 등도 한국식입니다. 문화, 언어, 민족성 모든 면에서 고구려는 한국 국가였습니다.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98년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는 고구려 계승 국가였습니다. 건국 세력의 대부분이 고구려 유민이었습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고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도 고려 국왕이라고 서명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갈등했고 때로는 협력했습니다. 발해의 문왕은 당나라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등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발해는 해동성 국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이라 불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모순투성이입니다. 만약 현재 중국 영토에 있었던 모든 국가는 중국사라는 논리라면 몽골 제국도 중국사가 되어야 합니다.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나라인데 중국은 이것을 중국 왕조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몽골은 중국을 정복한 것이지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도 문제입니다. 청나라는 명백히 만주족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것도 중국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중국의 역사 논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중국사로 만들고 불리한 것은 배제합니다. 국제학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해외 학자들은 고구려를 한국사로 봅니다. 케임브리지 한국사, 하버드 동아시아사 등 주요 영문 역사서들은 모두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로 서술합니다. 일본 학자들조차 고구려가 한국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으로
해외 학자들을 초청하고 친중 국적 역사관을 퍼뜨립니다. 일부 서양 학자들이 중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04년 한국은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나중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고구려, 발해 등 고대사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학회를 개최하며 해외 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2억 위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체계성이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한국의 대응은 산발적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흔들렸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노력이 있었습니다. 재야 사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과도한 주장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가 중국 대륙 전체였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 문헌 기록, 비교 언어학 등 학술적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학계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도 중요합니다. 북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유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활용도 필요합니다. 2013년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제적 논의에 더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자국 고대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수능에서 한국사 비중도 높지 않습니다. 자국 역사를 모르면서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동북공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07년에 종료되었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북공정 2.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자국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치, 한복, 아리랑 등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것들을 조선족 문화라고 하며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이므로 이것들도 중국 문화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문화공정입니다. 역사공정에서 문화공정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아시아 패권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지역 내 영향력이 커집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변방이었다는 인식을 심으면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유리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국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일본, 몽골 등 비슷한 문제를 겪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학술적 성과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입니다. 역사는 학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자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